올해 지방직에서 나왔던 지역사회 간호 문제 보도록 하죠. 1번. 지역사회 간호 제공하려고 할 때 고려되는 기본원칙에 해당되는 게 뭔가? 요거는 1번이에요, 1번. 대상자의 요구에 근거한 지역사회 간호 사업을 계획한다. 이게 맞는 거죠. 여러분들 2번에서는 선택된 인구 집단 대상이 아니라 지역주민 대상으로 지역사회 간호할 때 원칙이니까 지역주민 전체 대상으로 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 되겠고요. 국가가 정한 간호 사업을 계획하는 게 아니라 대상자 요구에 근거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3번도 질병 치료가 주목적이다가 아니라 우리가 대상자의 건강 기능 능력을 다 높여서 질병을 예방하는 게 목적이겠죠. 그다음에 4번에 정부 정책에 근거해서 이를 지원하기 위한 우리가 수직적 사업으로 계획하는 게 바람직한 게 아니라 대상자 요구에 근거해서 상향적 사업으로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1번이 잘 설명한 거고요. 그다음에 2번인 거 다 아시죠? 보건진료원. 그다음에 3번 1차 보건 의료의 필수 서비스로 옳지 않은 것이 뭔가? MG 1차 보건 의료 서비스의 필수 서비스로 WHO에서는 몇 가지를 제시했다고요? 우리 교재에 나와 있죠. 9가지. 9가지에 포함되지 않는 게 1번입니다. 여기서 중증의 희귀병의 치료가 아니라 우리가 1차 보건의료 사업에서는 예방 중심으로 하되 예방, 치료, 재활 다 포함하잖아요. 근데 치료 사업은 어떤 사업을 포함하라고요? 흔한 질병과 상해라고 그래야 돼요. 흔한 질병 또는 기본적인 질병. 우리가 주로 발생하는, 그래서 흔한 질병과 상해에 대한 치료 이렇게 들어가야지, 우리가 중증이거나 아주 희귀하거나 뭐 이런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던가 이런 거는 포함시키지 않아요. 4번 1번이죠. 그 다음에 4번, 가족 사정 도구 중에서도 우리가 가족 내 취약한 구성원 중심으로 내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작용을 통해서, 우리가 활용 가능한 자원을 파악하기 위한 가족 사정 도구가 뭐였어요? 사회 지지도예요. 답은 4번. 그래서 사회 지지도는 취약한 가족 구성원 중심으로 내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우리가 활용 가능한 뭐를 파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원을 파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4번 4번이고 1번의 가족구조도 같은 경우는 가족의 구성 구조를 파악할 뿐 아니라 질병력이나 상호관계 이런 걸 파악하려고 그러는 거고요. 밀착도는 구성원들 간에 뭐를 파악하기 위해서 밀착관계, 상호관계 이런 걸 파악하려고 이용하는 도구고 3번의 외부체계도는 가족관계와 외부체계와의 관계 그래서 가족체계와 외부체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도구인데 우리가 스트레스원이 될 수 있는 것, 갈등 제공원이 되는 것, 강점이 되는 것 이런 것들을 파악하려고 이용하는 도구죠. 그래서 여기서 설명한 거는 4번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 5번은 출생률 사망률이 모두 낮으나 출생률 사망률보다 더 낮아서 인구가 감소되는 형태가 뭐라고요? 항아리예요. 그죠? 출생률 사망률보다 더 높아서 인구가 증가되는 게 피라미드, 똑같아서 인구가 정지되는 것이 종형, 감소되는 게 항아리형, 그 다음에 계속 유입되는 형태가 뭐라고요? 별형이고 유출되는 형태가 호루형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여기서는 3번, 그 다음에 6번 뉴만의 체계론의 주요 개념을 빌려서 주요 개념과 관련해서 1차 예방으로 옳은 게 뭐냐? 뉴만의 체계론을 빌리지 않더라도 이거는 우리가 클라크 교수가 제시한 예방 수준을 적용해도 똑같은 얘기죠. 우리가 1차, 2차, 3차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1차는 질병 발생 이전에서의 예방이잖아요. 여기 들어가는 게 1번이에요. 이게 1차 예방. 2번 같은 경우에는 몇 차겠어요? 3차. 그 다음에 3번은 2차. 그 다음에 3번도 자가조절, 지속적으로 관리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3차에 해당되겠죠. 그 다음에 7번. 국민의료비 증가 요인이 있고 증가 요인에 대한 대책이라고 그랬으니까 감소 방안을 묻는 거예요. 국민의료비 감소 방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 요건 2번이죠. 행위별 수가제 같은 질비 보수 지불 체계를 도입한다?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 행위별 수가 같은 사후 보상은 감소 방안이 아니라 뭐라고요? 증가 요인이에요. 그래서 답은 2번. 오히려 우리의 사후 보상 제도를 뭐로 바꿔야 되겠어요? 감소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포괄수가제 같은 사전 보상 제도로 우리가 바꿔주는 것이 감소 방안, 증가에 대한 대책이죠. 답은 2번.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뭐에 들어가요? 감소 방안에 들어가는 거고 2번은 증가 요인에 들어가는 거니까 2번이 옳지 않은 거죠. 그 다음에 8번. 어떤 범주? 우리가 평가 범주에 대한 거잖아요. 간호사업 평가 범주. 평가 범주.
우리가 5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요 평가, 범주로 첫 번째 노력평가. 요 노력평가는 요거는 투입된 노력 정도나 노력 양을 평가하는 거였었죠.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이 노력평가가 뭐였었냐면 우리가 투입된 노력이나 노력 양을 평가하는 건데 우리가 인력 자원에 대한 양이나 노력 정도 또 물적 자원, 뭐 예산 자원 이런 것들이 우리 여기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로는 인적 자원의 양이나 노력 정도 평가하는 거였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우리 효과 평가라는 게 있었죠. 이 효과 평가는 목표 달성 정도를 평가하는 거예요. 산출된 서비스 양을 평가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목표 달성 정도 또는 산출된 서비스 양 평가하는 것. 그 다음에 그다음에 효율성 평가. 요거는 우리가 산출량을 뭐로 나누는 거예요? 투입량으로 나누는 거잖아요. 투입량 분의 산출량 이렇게 평가하는 건데 비용 효과 분석으로 평가를 하죠. 그래서 효과를 내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비용을 썼는가를 알아보는 그 평가가 효율성 평가. 그다음에 적합성 평가. 이 적합성, 적절도, 충족도라고도 그러잖아요. 이 적합성 평가라고 그러는 것은 우리가 사업이 수요를 얼마나 충족시켰는가, 수요자, 필요자를 얼마나 충족시켰는가로 사업이 얼마나 적합했는가, 그렇지는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적합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업의 요구 대상자 분의 뭐를 본다고요? 효과 대상자 이렇게 측정한다 그랬죠. 그래서 사업이 꼭 필요했던 사람 중에 몇 명을 충족시켰는가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업 과정을 평가하는 게 뭐였어요? 진행 과정 평가죠. 평가. 그래서 여기서는 뭘 물은 거냐면 우리가 당뇨병 교육이 필요했던 대상자의 10%가 교육 서비스를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 대상자, 즉 요구 대상자라는 거잖아요. 요구 대상자 중에서 몇 퍼센트를 충족시켰는가를 본 거니까 뭘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적합성. 그죠? 요거는 필요 대상자, 요구 대상자 중에서 얼마만큼을 충족시켰는가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구 대상자 중에 우리가 충족시킨 대상자를 봄으로써 사업이 얼마나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를 알아보려고 그러는 거죠. 답은 4번. 그 다음에 9번. 방문 건강관리 사업을 실시하게 된 배경 내지는 필요성으로 옳은 것이 뭔가? 요거는 가나다라가 다 맞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다라가 다 방문을 통해서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우리가 우리가 방문 건강관리 사업이 필요하게 된 배경 내지는 필요성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10번. 만성질환자가 있는 취약가족을 대상으로 가족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옳은 것을 고른다면, 여러분들 취약가족 간호에 있어서는 만성질환자 가족이 일단 문제로 제일 많이 나오잖아요. 여기서는 만성질환자 가족의 기능을 더 강화시키기 위한 전략이 필요한 것이 뭐냐? 이렇게 물었기 때문에 가족의 기능을 더 강화하기 위한 전략에 해당되는 것은 가나다 이렇게가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리을번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우리 만성질환 가족 같은 경우는 많은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 지원도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지원을 받기 위해서 우려가 필요하기도 하지만은 이거는 우리가 어떤 전략하고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가족의 건강 기능을 더 높이기 위한 전략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여기서 답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라버는 부담감을 줄여주기 위한 전략으로는 맞지만은 우리가 가족 그 자체의 건강 기능을 더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는 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문제 유도하고 맞는 거는 가나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 문제가 우리가 만성질환자가 있는 취약가족 대상으로 간호할 수 있는 전략으로 그랬으면 다 들어가야 돼요. 사실은 다 들어가죠. 그러나 가족의 기능을 더 강화시키기 위한 전략에 들어가는 거는 그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만 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11번 우리가 산업재해 지표 중에서 근로자의 연 작업 시간당 재해 발생 건수 이렇게 계산되는 것이 분모로 연 근로 시간, 분자로 재해 건수 이렇게 구하는 게 뭐예요?
도수율이에요. 그죠? 답은 1번. 강도율 같은 경우에는 연근로시간수 분의 작업손실 일수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건수율은 근로자 수 분의 재건수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근데 4번에 평균 작업손실 일수, 요거는 여러분들 평균 작업 손실 일수, 손실 일수. 이건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은 평균적으로 작업 손실이 얼마나 있었는가 이거 알아보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이거 제목만 잘 보셔도 평균적으로 작업 손실이 얼마나 있었는가, 즉 제 한 건당 평균적으로 작업 손실이 얼마나 있었는가 이거 알아보려면은 분모로는 뭐가 들어갈 것 같아? 재해 건수가 들어가야 돼요. 건수가 들어가는 거고, 분자로는 뭐가 들어갈까요? 작업 손실 일수니까 작업 손실 일수가 들어가요. 일수. 그죠? 일수가 들어가야 되죠. 곱하기, 요거 곱하기, 요거는, 이건 얼마냐? 요거는 10의 6승이에요, 6승. 요것도 6승입니다. 우리 교재에는 이거 안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교재에 보면은 중독률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죠? 중독률은 요 재해 건수가 요 분모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요 작업 손실이 아니라 요 분자로 들어가는 게 작업 손실 뭐가 들어가요? 이거 많이 안 나와서 우리가 많이 안 한 거 아니겠어요? 작업 손실 시간수가 들어가요. 시간수. 시간수를 재해 건수로 나눈 값은 요거는 곱하기 1000이 들어갑니다. 우리 일수를 재해 건수로 나누면 수치가 어떻게 나올 것 같아? 아주 적게 나오기 때문에 100만을 하는 거고, 요거는 1000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다뤄지진 않지만 요거 좀 참조해 주시면서,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근데 그냥 참조 수준으로 보는 거죠. 답은 여기서는 어쨌든 1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둘 다 뭐를 알아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재해 건수 한 건당이에요. 한 건당 작업 손실이 얼마나 있었냐, 한 건당 작업 손실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 이런 걸 알아보려고 그러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참조적으로. 그 다음에 12번 보도록 하죠. 장기 요양 급여에 대한 종류잖아요. 여러분들 장기 요양 급여 종류는 요 심화반 할 때 우리 많이 하는 내용입니다. 장기 급여 종류가 재가 급여라는 게 있고, 재가 급여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재가 급여가 있고, 그 다음에 시설 급여가 있고요. 시설 급여가 있고, 또 특별 현금 급여가 있어요. 특별 현금 급여라는 게 있습니다. 요 재가 급여 종류에는 뭐뭐 들어간대? 요 방문 요양이 들어가고, 방문 요양, 그 다음에 방문 목욕이 들어가죠. 목욕, 그 다음에 방문 간호 서비스, 또 주야간 보호, 단기보호 이렇게 들어가죠. 단기보호. 그래서 요 재가급여는 집에서 방문 서비스 통해서 받는 급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들어가고, 시설급여는 요 시설에서 요양 서비스 받을 때 받는 급여를 얘기하는 거고요. 요 특별현금급여라는 게 있죠. 요거는 가족이 요양을 할 때는 가족 요양비라는 게 있고, 요양비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시설급여 받을 수 없는 시설에서 요양을 받았을 때는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특례 요양비라는 게 있어요. 특례 요양비가 있고, 또 우리가 시설급여가 안 되는 노인 전문병원 이런 데서는 시설급여 적용이 안 되거든요. 이럴 때는 요양병원에 우리가 시설급여가 되지 않는 요양병원에서 요양을 받을 때는 간병비가 지급된다는 거예요. 간병비. 이렇게가 우리가 현금급여로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들 이거는 다 우리가 현물 현금 중에서 뭐에 해당될까요? 현물이고, 요거는 현금으로 지급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게 1번입니다. 그 다음에 13번. 우리가 급성전염병이 만연한다. 이럴 때는 대중을 대상으로 동시에 일시에 보건교육해야 되잖아요. 이럴 때는 대중매체를 이용해야 되는 거죠.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동시에 많은 대상들 교육할 수 있는 것이 대중매체에 해당되는 4번이에요. 매스컴이요. 그 다음에 14번. 등교중지 권한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학교장. 4번이죠. 그 다음에 15번.
요 내용을 쭉 보니까 요 15번은 우리 검사의 정확도에 대한 얘기예요. 정확도. 우리 민감도, 특이도, 그 타당도, 양성 예측, 음성 예측 이런 검사의 정확도에 대한 얘기잖아요. 옳지 않은 설명이 뭔가? 요거는 3번입니다. 동일 대상자에게 동일한 방법으로 반복 측정했을 때 얼마나 일치된 결과를 나타내는가? 우리 일관성을 보는 것을 타당도가 아니라 뭘까요? 신뢰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크게 정확도는 신뢰도와 타당도로 이루어져 있는데, 예, 요거는 신뢰도에 대한 얘기죠. 그러면 타당도라고 그러는 것은 뭔가? 요 타당도는 우리가 검사를 통해서 측정하려고 하는 내용을 얼마나 정확하게 반영하는가. 우리가 알아보고자 하는 내용을, 평가하고자 하는 내용을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하는가. 내용을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하는가가 타당도고, 그 3번에 설명한 거는 신뢰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답은 3번이고요. 나머지는 다 맞게 설명된 거예요. 그 다음에 16번. 우리 영아 사망률이 감소한다라는 것의 의미 해석으로 옳은 것이 뭔가? 여러분들 영아 사망률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인구층 중에서도 1세 미만의 인구 아니겠어요? 영아 사망률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영아의 건강 수준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한 나라나 지역사회의 뭐를 알 수 있는 지표로 쓸 수 있대요. 그 나라의 모자보건 사업 수준이 어떤가, 그 다음에 환경위생 상태 수준이 어떤가, 환경위생 수준이 어떤가, 또 영양 상태 수준이 어떤가, 이런 거를 판단하는 지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영아 사망, 영아의 건강 수준이 어떻다라고 그 영아 사망 수준, 건강 수준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한 나라나 사회의 영양 상태, 환경위생 상태, 모자 보건 상태 이런 것들을 평가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잘 설명한 것이 2번이라는 거예요. 2번. 그다음에 17번. 콜레라 유행 조사한다. 이럴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 여러분들 전염병이 유행한다는 거잖아요. 유행 조사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진단이에요. 진단하고 그다음에 뭘 확인하래요? 유행 여부를 조사해야 돼요. 유행인가 아닌가 이거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기술 역학 조사하고, 그 다음에 분석 역학 조사하고, 대책에 반영하고. 우리 교재에서 유행 조사 순서 나와 있죠. 그래서 진단, 유행 여부 확인하는 거, 그 다음에 기술 역학, 분석 역학, 대책 반영하는 거 이건데, 여기서 제일 먼저 실시해야 될 것이 뭐냐라고 그랬는데, 이 보기 중에서는 3번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요거는 우리가 뭐를 확인하기 위해서? 유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유행이라는 것이 이 유행 조사할 때, 유행 여부, 유행이라는 것이 평상시보다 발생률이 높은 거잖아요. 그죠? 동네보다 환자 발생이 높을 때를 유행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유행인가 아닌가를 확인하려면은 그 이전에 발생률이 어떤가를 확인해 줘야 될 거라는 거예요. 4번, 3번이죠. 여러분들 1번 같은 거는 1번은 우리가 유행 조사할 때 진단 먼저 하고 유행 여부 확인하고 그다음에 뭐 한다고요? 유행 여부 확인하고 그다음에 기술 역학 조사하고 분석 역학 조사하고 그다음에 대책 반영하고 이렇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3번이 요거에 대한 거예요. 유행 여부 확인하기 위해서 수집해야 되는 거고, 1번은 뭐하고 관계 있을까요? 기술 역학 조사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에 2번에 오염된 오물의 공동 감염원을 파악한데 원인을 파악하는 거잖아요. 요거는 분석 역학에 대한 얘기예요. 원인이 뭔가를 파악하는 것.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서 즉시 주변 교육에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요거는 대책을 세워서 실시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설명한 거죠. 그래서 그 보기 중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그 보기 중에서는 3번이라는 거예요. 요 유행 여부 확인하기 위한 발생률 조사하는 거, 요 3번이라는 거죠. 만약에 보기에 정확하게 진단을 확인한다고 그랬으면은 그걸 답을 하셔야 되고, 이 보기 중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그랬으니까 3번이라는 거야. 그 다음에 18번.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 뭔가? 1번에서는 개발 사업 후, 뭐가 틀렸을까요? 후가 틀린 거예요. 환경영향평가는 개발하기 전에 평가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개발 사업 후가 아니라 전 그래야지 맞는 거고, 2번 같은 경우도 개발 계획을 시행한 후에, 이것도 후가 들어가서 옳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시행하기 전에 우리가 평가해서 저감 대책을 강구하는 방법 아니겠어요? 그래서 후가 들어가서 옳지 않은 거고, 답은 3번입니다. 개발 사업 전에
우리 자연환경, 생활환경 등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미리 평가를 해서 우리가 최소화시키거나 방지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는 제도예요. 그래서 3번이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번에서는 요거는 왜 틀렸냐면 환경오염 방지에 초점을 두는 제도다. 개발보다는 환경오염 방지에 초점을 두는 제도다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은 무조건 개발만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환경 보전만 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개발 활동을 하되 환경을 보호하면서 개발하자는 거죠. 그래서 환경 보호와 개발을 조화를 유지한다고 그래야 돼요.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여러분들 국제환경회의 중에서 리우 선언이라는 거 있었잖아요. 그죠? 우리가 UN 개발회의라는 결과물로 나온 것이 리우 선언이라는 게 있는데, 리우 선언, 요 심화반 할 때 했어요. 우리가 국제환경개발회의, UNCED라는 국제환경회의 결과물로 나온 것이 리우 선언인데, UN 개발회의가 뭐였었냐면, 인간의 개발 활동을 하되, 환경을 보호하면서도, 환경을 보존할 수 있으면서, 있는 범위 안에서 개발 활동을 하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물로 나온 리우 선언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인간의 개발 활동을 하되 환경을 보존하는 범위 내에서 환경을 파괴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발. 그래서 개발 활동과 환경 보존 간의 균형, 조화를 강조하는 선언문이 리우 선언이고 이 리우 선언에 근거한 것이 뭐래요? 환경영향평가예요.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는 개발만 강조하는 것도 아니고 보전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환경과 개발을 어떤 거라고요? 조화를, 균형을 유지하자는 것이 우리 리우 선언이고 여기에 근거한 게 환경영향평가입니다. 그리고 후에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개발하고 난 다음에 하는 게 아니라 전에 하는 거예요, 전에. 그래서 여기서 맞는 건 3번. 그 다음에 19번 보도록 하죠. 우리나라 노인 인구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이 뭔가? 요거는 1번입니다. 우리가 2000년부터는 고령 사회에 진입했다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7% 넘은 게 2000년도예요. 그래서 고령 사회가 아니라 뭐라 그래야 돼? 고령화라고 그래야 돼. 그래서 우리가 노년 국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3단계로 나누잖아요. 고령화 사회, 그다음에 고령 사회, 초고령 사회, 초고령 이렇게 구분하죠. 요 고령화 사회는 우리가 에이징 소사이어티라고 그러는 거예요. 에이징 소사이어티. 요 고령 사회는 에이지드 소사이어티. 초고령은 에이지드 소사이어티 앞에 슈퍼를 넣으셔야 돼요. 슈퍼. 에이지드 소사이어티라고 그러죠. 요거는 7% 초과. 그죠? 전체 인구 중에 노인 인구가 7% 이상. 요건 14% 이상. 요 20% 이상 아니겠어요? 그죠? 우리나라는 2000년에 요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 1번이 옳지 않고 나머지는 다 맞는 설명입니다. 그다음 20번. 지역사회 정신보건 사업의 대상자별 서비스로 옳지 않은 것이 뭔가? 네, 여기서는 3번이에요. 3번. 만성질환자에게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해소를 홍보한다. 질병자에 대해서 편견 해소 홍보하는 게 아니라 지역 주민에 대해서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정신보건 사업할 때 지역 주민에 대해서 편견 해소 홍보하는 것, 또 정신질환이 없는 지역 주민에 대해서 뭐 스트레스 관리하는 거 뭐 이런 게 필요한 거고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지속적인 치료 관리 사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적절하게 설명 못한 것이 3번입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간호는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잠깐 쉬었다 간호관리 마저 해야 되겠죠.